나나. 다음? 바로? 아, 오케이. 나나. 여기서 이제 싸기 시작. 여기서 안쪽으로 쿵 하고 가요. 쿵 하고 오른손, 왼팔, 그리고 고개가 내로 가져와서 뒤로 그리고 바로 가고 나나 여기서 오른발 왔잖아. 이 발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데 스텝은 쿵이야. 와서 킵하고 넌 반대 하고 여기서 찍고 이거를 안쪽으로 돌려주는데 찍고 넌 찍고 찍고 따다다 굿나잇 하고 넌 나랑 반대 딴 앤 하고 너랑 나랑 앞쪽으로 내리면서 롤링하면서 골반 그리고 너도 바깥쪽으로 나는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너는 쿵탄탄 근데 손 있어야 돼. 이렇게 아니 너 어디를? 이쪽 맞아. 이쪽이야? 다시 해볼게. 따라 굿나잇 쿵앤 서워주면 돼. 이게 여기서 와서 차차 차차 그리고 너는 왼손부터 가고 나는 이쪽 너는 돌리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잠깐 내가 지금 반대쪽에 따라왔어. 일단 너무 고마워요 누나.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너도 맛있는 거 사주겠지. 맛있는 건 무조건 사줄 건데 응. 이거 뭘 멘붕 계속 중간중간 이게 아니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 딱 하다 그거 있잖아요. 시안 찍을 때 여기 보고 하다가 여기 보고 하면 맞아 방향치. 딱 지금 딱 맞아. 그거 왔어. 제가 누나한테 물어볼 것들이 있으니까 뭔데요? 나 무서워. 일단 누나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어색한데 어떡하지? 편집은 알아서 편집해주시는 형이 잘해주실 거라. 누나 나이가 있는데 반말해요. 그냥 장이 형 맨날 반말하는데 내 거에다. 안녕, 나는 비비트리팬 32살 주소연이야. 서울 살고 뭐 이렇게. 아니야, 괜찮구만. 아니야. 다시. 어떡해! 어떡해! 큰일 났어! 잠깐만. 아까 내가 누누난나 할 때 이런 기분이었다고. 내가 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팀 비비트리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주소현이라고 합니다. 누나랑 엄청 오래 알고 지냈어요. 아까 뭐 얘기하다가 10년 알고 지냈더라고. 누나랑 나랑 꼬꼬마 때. 맞아. 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쪼레빌 때. 내가 누나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 누나가 영호 형이랑 여자 솔로 무대인데 의상이 흰색이었어. 위아래 다 흰색. 뭐지? 근데 나 여자 솔로 너무 많이 했고 10년 전이면은 약간 느낌이 유성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희 언니 나 머리 되게 짧았을 때 완전 커트 머리였을 때. 누나는 그러면 BBT잖아요. 비비트리핀. 비비트리핀을 소개를 하자면 비비트리핀은 첫 시작이 블락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지코도 하고 여러 아이돌 안무도 맡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제시 언니의 눈누난남을 저희 팀에서 맡아가지고 제가 같이 참여를
했고 피네이션에 계신 또 이던님 이번에 던지는 또 저희 안무팀 남자분들이 하고 있고 그것도 피처링 제시 누나가 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다방면으로 뭐 에이티즈라는 굉장히 핫한 아이돌 안무팀 맡아서 하고 있는 안무팀입니다. 그 에이티즈는 또 그걸로 유명하잖아. 좀 핫하잖아요. 챌린지. 아 예전에 초반부터 이제. 초반부터 이제 세이마네임 챌린지 같은 걸로 많이 하고 우리 팀에서 챌린지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무 노래도 그렇고 그리고 썸머에이트 그러고 아무 노래 그거 챌린지 참여했다가 저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 진짜? 제가 한 거 저랑 푼이랑 신규랑 같이 런닝머신 걸으면서 나 그거 봤어. 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아 진짜?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특이하게 하는 그거 해가지고. 아 맞아 아무 노래가 진짜 핫했지 챌린지로. 그리고 BBT가 개성이 넘치는 걸로 좀 아 맞아요. 비춰지는 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모이게 된 건지. 팀 많이 단장님들께서 워낙 되게 아이덴티티가 되게 독특하고 이런 각자 개성을 잘 살리는 거를 많이 도와주고 팀원들 개성 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몫도 있지만은 처음부터는 이제 단장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제 보통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안무가 뭐 칼군무 위주로 많이 우리는 그랬잖아 K-pop 자체가. 근데 이제 약간 래퍼 위주나 뭐 이런 안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각자 개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를 우리 팀에서 조금 많이 이끌어갔던 것 같아. 그 초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 느낌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조금 더 잘 어필할 수 있게끔. 이거 보면은 옷도 엄청 잘 입고 팀 전체적인 느낌이 무대에서 엄청 막 신나게 노는 느낌. 맞아. 그거는 근데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춤 이렇게 안무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대에서 엄청 잘 노는 느낌. 맞아. 그거는 근데 우리가 연습 분위기부터가 사실 안무 짜서 처음 안무를 진행을 하면서부터도 우리가 다 각자 의견도 많이 내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이제 각자 생각하는 아이디어들 다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이미 연습부터 되게 즐겁게 해. 그때 누나네 그거 도와줬잖아요. 제가 예지. 응. 그거 연습할 때도 엄청 재밌게 했던 걸로 기억. 맞아. 나는 팀이 만들어지고 지금 들어온 지는 한 3년 차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활동을 되게 오래 하면서 이제 혼자서 하다가 이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배울 것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 같아. 일단 단장 형들부터 엄청 유쾌해. 맞아. 유쾌의 끝판왕 그 뭐지? 그 저 크롭 청자켓 그거 이게 나중에 현승아 옷 선물해 주려고 그러는데 걱정이다 이 말부터 하셨어요. 네? 뭐가 걱정이에요? 몰라 일단 줄게 네가 알아서 해봐. 스타일리스트 힘들어.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맨날 사이즈 달라진다며. 그래서 장희 형이 저한테 이 새끼 자기 관리 졸라 못하네. 뭔 소리지? 그랬는데 사이즈 맨날 점점 늘어난다고 자기 관리 못한다. 아무튼 누나 어쩌다가 댄서를 하게 된 거예요? 야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노래랑 춤을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좋아했고 근데 이제 나 약간 서브병 있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 세일러문, 웨딩 피치 나 이런 거 어렸을 때 좋아했을 때 웨딩 피치랑 세일러문 주인공 안 좋아하고 옆에서 아니 통통이 말고 세일러문 있으면은 걔네들이랑 같이 다니는 여자애들 있잖아. 통통이 이런 거 말고 주인공 옆에서 되게 자기 개성이 있게 뭔가 자기 역할하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좋았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창 초등학교 때 뭐 SES 이러면은 나이 알겠지 다 뭐. 이미 시작할 때 말했는데 그거 편집 안 할 거야? 그거 살릴 거거든. 그때 SES, 뭐 H.O.T 막 이런 1세대 아이돌 분들이 되게 많이 유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안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또 솔로 가수가 나왔을 때 그 옆에 계신 댄서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나한테는. 그 무대를 사실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댄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았을 때 뭐 안무를 창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대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 신경을 쓰고 마무리해주는 게 어쨌든 우리 안무팀의 일이니까 그 역할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 나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대 쓰는 게 좋고 방송에 내 얼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어린 마음에 아무 데나 막 오디션 보러
다녀야지. 춤학원 맨날 엄마한테 학원 단과 끊어가지고 공부한다고 뻥치고 춤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리더라. 그냥 학생이었네. 불량학생은 아니지. 다른 걸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지. 맞아. 그 돈으로 놀러 다니진 않았으니까. 놀러 다녔었나 본데? 걸렸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사실 어렸을 때 누가 다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만 하겠니. 일단 하면서 재밌잖아. 그치. 이 재미는 끊을 수가 없어. 맞아요. 다른 일 하면서 얻을 수 없는. 희열이나 맞아. 뿌듯함, 성취감 같은 게 되게 마약 같은 거지. 누나는 최근까지 이제 누나나 활동을 했는데 제시 누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누나가 와, 느끼는 제시 언니는 진짜 그냥 앞뒤가 다 똑같고 그냥 제시 언니가 지금 TV에 나오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원래 눈누나나 하기 전 노래 이제 후대비라는 노래 했을 때 처음 이제 언니를 딱 가르치러 가면서 너무 무섭다고 언니의 이미지가 워낙 되게 약간 센 언니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나도 또 어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되게 겁먹고 갔는데 처음 딱 인사했을 때부터 너무 밝고 잘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래도 초반에는 나도 이제 동생이니까 조금 무섭잖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안무 연습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은 진짜 계속 끝까지 되게끔 계속 이제 같이 안무를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언니가 계속 연습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점점 언니를 알아가게 되면서 진짜 요즘에 TV에 계속 언니가 나오잖아. 맞아요. 모델 틀어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똑같아. 언니는 뭐 가식이라는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너무 잘 챙기고 친절해같이 또 애교도 많고 프로페셔널하고 언니 무대 보면서 나도 멋있고 활동하면서 막 재밌었던 거나 그런 이게 웃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비방용도 많고 근데 이제 비방용은 하나가 누나 그 제시 누나를 떠나서 누나랑만 있어도 비방용 많이 나와. 지금 굉장히 청결한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예 참견하지 않아도 돼요.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누나 꿈을 근데 피웠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되게 쓰레기 같잖아. 아무튼 그 제시 언니 거 하면서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안무 중에 마지막에 댄서들이 뒤돌아서 서 있으면은 제시 언니가 앞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댄서들이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가지고 쓰는 게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좁게 서서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지. 야 너 비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언니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언니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세게 이렇게 밀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거를 보고 언니 그렇게 세게 해도 너무 멋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언니는 그 안무에 충실한 것 뿐인데 안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중심 못 잡고 휘청휘청 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세게 밀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제시 언니도 억울할 수밖에 내가 없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안무의 일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살살하고 언니도 미안하니까 근데 이제 되게 생각 외로 어려운 부분이거든. 댄서들이 중심 잡고 밀쳐지는 게. 근데 방송 이제 여러 번 돌았을 때 이제 우리가 흰색 옷을 입고 가는데 이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애가 여기 흰색 뒤 등 쪽에 있잖아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거야.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거야. 그래서 야 도대체 옷을 입으면서 너의 등 쪽에 파운데이션 묻을 일이 뭐가 있어? 너 왜 파운데이션 여기 왜 묻어있어? 안 지워져?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리허설 할 때 제시 언니 밀치는데 걔 중심을 못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을 앞에 있는 애에다가 이렇게 박아. 밀려가지고 도장 찍었네. 도장치. 근데 이거는 진짜로 웃긴 에피소드긴 한데 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막 댓글 모니터링 하면은 제시 언니가 뭐 왜 이렇게 세게 치냐 이러는데 그거는 안무팀 측에서 요청한 바입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도 있잖아요, 누나 좀비설. 야 좀비가 아니야. 시체설. 뱀파이어라고. 뱀파이어. 저분은 이거- 왜 유독 하얀가요? 저분만 조명을 그거 했나요? 뭐 이런 거 엄청 많던데. 내가 원래 되게 내가 피부가 자체가 되게 하얀 편도 있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하필이면은 그 엠카에서 찍었던 직캠이 첫 번째 했던 안무 영상이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면서 거기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 그럼 아무래도 나도 모니터를 계속 하잖아 댓글을. 근데 저기 계신 저분 뱀파이어세요?
되게 시체 같아요. 너무 하얀데? 근데 하필 그때 우리가 다 카키색 옷 같은 거를 입고 다리가 다 드러나는데 제시 언니 같이 했던 그 안무팀 8명이 다 피부색이 진짜 다 달라. 맞아. 다 달랐어. 그래가지고 저걸로 색상표 만들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때 보면은 그 조명이랑 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피부를 진짜 그냥 창백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누나가 제시 누나 바로 뒤다 보니까 제시 누나랑 너무 대비돼가지고 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이거는 형이 그거 뭐지? 찾아가지고 올려줬으면 좋겠다. 아. 치킨.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심각하게. 제시 누나 말고 어떤 아티스트들이랑 많이 했는지. 슈즈 형들 거 오래 했었잖아. 맞아. 한 3년 정도 슈퍼주니어 오빠들 콘서트랑 월드 투어. 요즘 같은 시국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더 그리운. 진짜 너무 그리워. 맞아. 슈퍼주니어 오빠들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댄서 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래로 되게 제일 규모가 컸던 그런 큰 가수의 콘서트였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렸을 때는 솔로 가수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수들 이렇게 아이돌? 다 멤버의 아이돌을 한 적이 처음이었는데 또 슈퍼주니어 오빠들이 너무 웃기고 진짜 재밌게 했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댄서들 사이에. 슈퍼주니어 콘서트는 진짜 즐기러 가는 거라고. 맞아. 대기실에서도 재밌고 무대에서도 재밌고 연습실에서도 재밌었어. 저 원래 슈퍼쇼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다음에 따로 얘기해. 알았어. 그리고 싸이오빠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 싸이오빠 거는 지금 2017년도부터 내가 흥국쇼 다시 시작했을 때 2017, 18, 19, 벌써 4년째네. 이번 연도에 흥국쇼를 못했지. 그때 무슨 올라갔어야 돼. 대기실에 좀만 더 버틸 거야. 좀만 더 버틸 거야. 그거 맞다. 우리 올나잇 콘서트 했을 때 이제 현승이 친구 같이 해가지고 내가 그때 데리고 오라고. 형은 맞아. 아니 싸이오빠 콘서트를 그때 이제 내가 초대권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현승이가 뭐 온다고 하길래 뭐 누구랑 올 거냐 그래가지고 여자랑 올 거면은 티켓 부스에 맡기고 여자친구 없는 잘생긴 남자랑 오면은 내가 직접 마주 나와가지고 표를 주겠다. 그래서 잘생긴 동생을 데리고 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피지컬도 좋고 그런 친구가 왔는데 하필이면은 우리가 그때 유튜브로 되게 많이 영상이 핫해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여자 남자 댄스 배틀이었어. 앵콜 때 여자팀 남자팀 나눠가지고 남자팀이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여자팀이 이제 우리끼리 퍼포먼스를 짜가지고 이제 관객들 앞에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끼리 막 내기도 하고 이랬었어. 뭐 함성 소리 누가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거 막 우리끼리.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고 싶은 거야. 근데 데시벨 측정기 했는데 계속 진짜 막 0.1 차이로 지고 막 이런 거야. 우리는 막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막 다 막 벗어 막 제끼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약간 선정적이긴 했던 것 같은데 재밌었거든 그때. 그래서 막 물 뿌리고 막 셔츠 막 제끼고 막 별거 다 했는데도 자꾸 우리가 남자를 못 이기는 거야 데시벨로. 그래가지고 그때 현지가 우리가 지금 뭔가 한 방을 해야 된다. 마지막 콘서트였나 그랬으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이기고 싶다. 크리스마스 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기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를 섭외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승이랑 그 친구 성환이랑 해가지고 같이 다 운동 엄청 잘하는 모델 막 이런 친구들이니까 섭외를 해가지고 내가 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언니 아무래도 저희 여자 이제 치트키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막 자기 막 들어가가지고 나 복근 있나 확인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는 그냥 서 있으면 되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막 이랬어서. 맞아 진짜. 그래 펌핑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우리 너 옷 다 벗어가지고 다 벗었다는 건 아니고 겨울이었어가지고 얘네 티셔츠만 입고 티셔츠만 입고 다른 겉옷 같은 거를 우리 대기실에 이제 보관해놓고 이제 일단은 이제 사전에 상의가 됐었어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 많이 없었고 바로 또 콘서트를 진행했어야 돼가지고 결국에는 스탠딩에서 그냥 즐겁게 즐기기만 했었지. 재밌었어. 진짜 엄청 뛰어놀았던 콘서트인 것 같아. 싸이오빠
그거는 나도 진짜 즐길 수 있는 거. 하는 사람도 되게 즐겁고 보는 사람도 되게 즐겁고. 그리고 누나랑 막 이렇게 그 바디랭귀지로 막 얘기도 하고 이래요. 누나 무대에 있으면 나 객석 밑에 있는데 아 잘 찾았지. 아니 애들이 다 키 이렇게 크니까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애들 둘 딱 보이거든. 키 커가지고. 대기실에다가 나랑 그 동생 옷을 놓고 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끝날 때니까 사람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데 안무팀이고 그 싸이 형이고 다 무대에 있으니까 대기실을 들어갈 수도 없고 옷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집 가고 싶은데 옷도 못 가요. 그래서 누나 무대에 있는데 누나 옷 내놔. 근데 근데 누나가 뭐 안 돼. 우리가 이제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 뭐 오빠도 멘트 하시고 이렇게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일렬로 서 있었는데 내가 맞아, 누나. 일단 오늘 제가 지수님과 누누나 누나를 배웠잖아요. 포인트 안무에 대해 설명한다면? 포인트 안무는 사실 이제 후렴구에 나오는 안무가 아무래도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처음 딱 안무를 했을 때 이것부터 그걸로 무언가 확실히 통일성 있는 안무로 뭔가 임팩트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다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챌린지나 뭐 한평 댄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맞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다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나 아니면 뭐 엄청-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통일성 있게 딱 했을 때 눈에 잘 보일 만한 거를 찾다가 기억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배우기 전부터 이거나 맞아 이거나 다리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TV에서 다른 그 연예인분들도 따라하고 이러니까 저거는 누구 거다 저거는 누가 뭐다 이렇게 그냥 바로 알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지시 언니 노래 자체가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도 완성이 다 되지 않았을 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노래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우리 팀에서는 부담감이 없고 좋은 노래인 만큼 너무 되게 잘 나와야 될 텐데 막 예쁜 척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 예쁜 척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이미 1절을 했을 때부터 힘들어. 그리고 있잖아 나도 이제 계속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그 예쁜 척이 아니라 어쨌든 나는 내가 잘 나오고 싶은데 코평수가 커지는 거야. 힘들어서 숨 쉬어야 돼. 힘들어서. 그래서 숨 쉬느라